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시각 오전 5시 출근하기 전에 잠시 일어나서 또 유튜브 두 번째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만들고 보니까 이게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이제 유튜브 고수분들 쭉 한번 둘러봤는데 저도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그 저희 제미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항 지상직 관련 썰을 잠깐 풀었고요. 제가 얼마 받았는지 뭐 이런 어땠는지 잠깐 풀었고 이번에는 공항 지상직에서 이직을 해서 이제 아마땡 기업 대기업 이직을 하게 된 썰, 그리고 대기업 아마땡에서는 얼마나 받는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슬라이드도 저희 재미나이가 만들어줬는데 위에서부터 쭉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일본 워홀러에서 대기업 커리어 챌린지 장황하게 써져 있는데 별거 없고요. 워킹 홀리데이로 첫 사회생활이라고 적혀 있는데 첫 사회생활은 제가 인턴 생활을 1년 했고요. 1년 하고 나서 좀 새로운 도전으로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대기업 아마땡 회사를 취직을 했었고 그 후에 지금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시작했고요. 워킹 홀리데이 이전에 또 한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의 어학원을 한 3개월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다녔고요. 거기서 일본어를 바짝 공부를 했고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여기 2021년 3월 대기업 아마땡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직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공항 일이 너무 재밌고 지상직이라는 업무가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때. 그래서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이틀 일하고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5일 쉬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월급도 줄어들고 생활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2021년 1월쯤에 그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까?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취직 준비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제가 JLPT 이제 일본어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N2가 정말 운 좋게 됐어요. 제가 일본어 정말 못했거든요. 말하고 듣고는 그래도 조금 하는데 이 쓰기 그리고 읽기가 전혀 안 돼서 정말 바짝 공부해가지고 그때 같이 살던 이제 룸메이트 도움을 받아서 일본어로 공부했고 운 좋게 JLPT 합격을 해가지고 그걸 링크드인에 올렸었거든요. 링크드인은 원래부터 제가 프로필이 있었고 거기에 JLPT N2 합격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가진 스킬란에 올렸는데 그걸 업로드하고 한 일주일 후에 바로 이제 아마땡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혹시라도 이 아마땡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뭐 면접 절차나 아니면 궁금한 점, 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코멘트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가 이런 것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치상직 vs 아마땡 무엇이 달라졌는가? 네, 결국 연봉이죠. 달라진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지상직이 재밌었고요. 하지만 연봉 면에선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이 더 많이 주는 건 사실이겠죠. 물론 이때는 물가가 낮았었고요. 낮은 상태였고 지금은 엄청 물가가 올라 있는 상태. 저희 나리타공항 지상직 180만 엔. 제 저번 영상에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보니 한 190만 엔 정도 되네요. 1년 동안 190만 엔 이것저것 떼서 한 달 월급 100만 원. 처참한 삶을 살았고요. 처참하긴 워홀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언어 배우면서 재밌는 일 하면서 돈 받는다는 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들어와서 연봉이 400만원으로 뛰었네요. 연봉 두 배죠. 처음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연봉이 두 배로 뛰어버리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도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라서 네, 저축도 가능하고 자취도 시작했고 이렇게 삶이 바뀌었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추후에 또 한번 같이 월급 명세서 살펴보도록 하죠. 나이터 공항 지상직 이런 것도 만들어줬는데 복지, 기본적인 사회보험, 교통비지원등 필수항목 위주. 네, 맞죠.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 그런 부분들만 지원을 해주고요. 이 정도만 있어도 뭐 충분하죠. 강도는 시프트라고 적혀 있는데 시프트 근무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시간이 좀 불규칙적이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나리타 공항 지상직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보통 12시에 문을 닫아요, 공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야간 근무는 없었고, 야간 근무가 없다 보니 월급이 더 낮았던 것 같아요. 나리타 공항 말고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공항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야간 근무를 뛰면 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 환경, 일본 특유의 상하 관계가 명확한 편. 일본 특유라고 하지만 그냥 뭐 일본 회사 특유죠. 네, 일본에 있는 외국계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본 특유. 제가 일했던 회사는 상하 관계가 좀 명확했고요. 음, 동료들과의 유대감, 강점인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거기다가 저랑 같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셨던 분들도 있고 다들 이렇게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많아봐야 한 150만 원 이 정도 받으니까 빈곤하게 끼리끼리 뭉쳐서 열심히 살았죠. 유대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업 아마땡으로 넘어가서, 아마땡에서는 네, 주식이 있죠. 주식이 있긴 한데 이게 처음에 입사하면 주식을 받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마땡이라는 회사는 다른 일반 한국 회사 같이 뭐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아마존은 레벨이 있거든요. 1부터 제가 알기로는 10인가 13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입사할 때 레벨은 3이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한국 회사의 평사원, 네, 평사원 레벨에는 주식이 없고요. L4부터 레벨 4부터 주식이 주어집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 몇 분은 이제 프로모션 진급을 해서 레벨 4로 계시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주식을 받고 있죠. 주식이 참 저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프로모션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프로모션을 한 3, 4번 정도 여러 부서에 지원을 했는데 잘 안 되었고,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이거는 확실하죠. 제가 입사했을 때가 근데 코로나라서 한 6개월, 반년에서 7개월 정도 자택근무를 했고요. 재택근무하고 나서 이제 바뀐 게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틀 출근하고 3일 자택에서 근무하는 좋은 제도였죠. 처음에는 좀 싫었는데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회사 출근해서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것저것 피드백 받고 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안 좋았죠. 네, 사내 교육 지원도 훌륭하죠. 네,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매니저 피드백으로 많은 걸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러저러 프로젝트도 있다 보니까 배움의 환경으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딱히 자랑거리는 아닌데 한 달에 몇 개씩 이제 팀에서 우수사원 비슷한 느낌으로 기프트 카드 많이 뿌리거든요. 그것도 차곡차곡 모으면 한 1년에 3, 4만 원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걸로 또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업무 강도 부분에서 높은 성과 압박과 책임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사실이고요. 아마땡이라는 회사가 정말 성과 중심, 데이터 중심이에요.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이 데이터로서 나오고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데이터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일을 안 하게 돼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태스크의 매트릭스가 다 있고요. 그게 다 데이터로 표시가 돼요. 거기서 그 데이터로 저의 성과를 입증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오너십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매달 데이터 리뷰가 있고 매주 데이터 리뷰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한 달에 한 번 매니저와 원어원을 진행하고 어떻게 본인의 성과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향상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죠. 하지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진짜 자기 주도적 업무가 가능하고요. 뭔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의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손 들고 매니저랑 얘기해서 이거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주도적인 업무는 확실하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주도적 업무가 가능하게끔 회사 환경은 마련되어 있고요. 물론 정말 자발적으로 나서서 프로세스를 바꾸고 싶다. 네, 저 시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하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결국 400만 원, 뭐 지금 환율 보면 한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 1년에 4천만 원 받으면서 딱히 그렇게 평산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다 보니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은 이 돈 받으면서 정말 하라는 것만 정말 그 코딩 하라는 것만 딱딱딱딱 하고 9시, 6시 무조건 칼퇴근해 그렇게 하는 것만 하면서 연봉 따박따박 4천만 원씩 받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돈, 이 회사에서 이 직책을 위해서 측정한 연봉이고 그걸 받아가면서 하라는 걸 정말 잘 해낸다면 정말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마땡 회사에서 잔업이란 게 없었습니다. 5분, 10분? 10분 이상으로 잔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일이 없어서 정말 9시 시작하면 8시 55분에 타임카드를 딱 찍고요. 그래서 9시 땡, 9시 땡 시작, 9시 땡 하면 업무 시작하고 6시 땡 치면 타임카드 찍고 업무 종료. 그리고 6시 6분이면 침대에 들어가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점은 좋았죠. 시간 여기까지 떨고요. 그래서 정말로 네가 얼마 받았냐? 를 공개를 드리자면 일단 있는 거 몇 개 주워 왔습니다. 2023년 4월 급여 명세서고요. 기본급 베이스 컴펜세이션 30만 6천엔 딱 300만 원 받았네요. 300만 원 받고 이 오버타임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잔업이 그 하루에 10분입니다. 그 하루에 10분 출근 전 5분 퇴근 후 5분 이 10분씩 이게 20일을 따박따박 모으면 12만 원. 정말 알뜰하게 살았죠. 12만 원 받았고 여기 이제 통근수당이 이제 출근, 퇴근 이렇게 해서 13,200엔. 참 좋았던 게 이게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틀 출근하고 3일은 자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틀을 출근하게 되는데 이 출근수당은 5일치를 줍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득을 봤죠. 너무 꿀맛이었습니다. 맛있었고 여기 있는 랭귀지 프리미엄이라고 있는데 이 랭귀지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담당 태스크를 한국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한국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너스 같은 느낌으로 5만엔, 50만원을 얹어줬고요. 그래서 총 받았던 게 38만엔, 380만원이죠 그냥. 네, 그로스페이로 380만원을 받았고 여기서 디덕션 들어가죠. 제 세금 나가는데 제 건강 그리고 후생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주민세 11,000엔 지독합니다. 이렇게 세금 쭉 모아서 보면 70만원 빼가죠.
380만원 받았는데 70만원대요. 넷페이 제가 받는 건 310만원 정도를 받았네요. 2022년 월급인데 2022년에는 월급이 기본급이 29만 8천엔이었네요. 총 이것저것 받고 해서 37만엔. 그래서 1년 연봉 인상이 370만엔에서 386만엔 정도. 여기 보시면 기프트 카드도 있네요. 네, 말씀드렸듯이 기프트 카드 몇 개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일을 했는데 연봉 인상이 10만원 밖에 안 됐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승진을 하고 싶었고 승진이 계속 미끄러지다 보니 이직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게 2023년 12월 월급인데 네, 다른 건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건 달라진 게 없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이 부분 이제 이어리 인컴이죠. 1년 동안 내가 총 얼마 받았는지. 그래서 444만 8,424엔. 연봉 한 4,000, 4,500 정도 받았고요. 여기서 텍스로 더럽게 많이 뜯어 나갔다. 네, 엄청 뜯겼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썰을 풀도록 하고요.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나래통화 지상직 190만엔 5,900만원 받던 제가 이직을 잘 해서 연봉 400만엔 한 4천만원 정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네, 혹시 일본에 계신 워홀러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여러 군데에서 아마땡 이 기업 말고도 항상 외국계 대기업들은 문을 열고 있으니까요. 항상 문 두드려 보시고 좋은 일자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